안녕하세요. 홍공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일 특강을 맡게 된 작가 신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이렇게 단독샷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그렇게 교육 철학으로 4가지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문해력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미니 특강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문해력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생각보다 이 문해력을 깊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더라고요. 문해라는 말 알고 계시죠? 한자로 하면은 글을 읽고 이해한다. 이게 한국식 뭔가 정의라 그런지 몰라도 국어서는 찾아보세요. 실제 그렇게 있습니다. 한국 교육은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실제 글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 풀고 정답 맞히고 이런 식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영어로 한번 이 문해력이란 말을 영어로 찾아보세요. literacy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찾아보시면요. 여기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읽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읽고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해력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영어식 정의인데요. 이거를 이제 현 시대에서는 이것을 문해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도 이제 교육이 좀 변하고 있죠. 평가가 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요새는 논술형 평가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문해라는 정의가 아니라 영어식 정의, 글을 읽고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논술형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가셔야 제가 뒤에 조금 더 얘기할 얘기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요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문해력 개념을 좀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왜 근데 문해력이 중요할까? 이제는 Y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해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공부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제 공부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많은 아이들이 그냥 암기만 해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A를 받는 인원도 한 50% 내외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등생인 것 같아요. A를 받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50%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9등급으로 쫙 줄을 쓰겠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미래는 좀 이게 절대평가가 돼서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래요. 등급을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서게 됩니다. 자기가 A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간밖에 못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심한 경우는 진짜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저는 공부 문해력이라는 것이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왜 공부 문해력이 왜 필요할까? 자, 고등학교부터는요, 이제 암기로 안 되고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고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수능이라고 하는 대입제도도, 그냥 단순히 암기한 걸 푸는 게 아니라 논리력 또는 사고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자기가 이거를 아까 말했듯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문해력이 왜 필요한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입시 시험으로 봐서도 이렇게 분명히 필요한 게 맞고요. 사회에서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대학교 다니고 특히 이제 뭐 회사 다니고 할 때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논술형 평가를 많이 봅니다. 실제 그렇고요. 그리고 입사해서도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보고서 쓰거나 자기가 뭔가 또 이렇게 사람들 설득하고 할 때는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해야 됩니다. 다 문해력이에요. 문해력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육과정과 대학교, 회사, 사회생활까지 문해력이라는 것은 이제는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요소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부모님 혹은 학생들, 공부와 관련된 분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 Y라는 것을 갖고 갈 때는 공부 쪽에 초점을 둡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솔직히 말해서 이 어려운 개념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등학교부터는 개념어라고 하는 거, 또는 학습 도구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이 개념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자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알고 있는 것이 이 글을 우리말을 읽고 이해하고 또 표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뭔가 우리 문해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할 때는 한자 잊지 마시고요. 또 한자를 하려면 어휘력 같이 챙겨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함께 중요하구나 느끼고 문해력의 중요성을 좀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제 문해력이 뭔지 알았어.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도 이제 알았죠. 그럼 공부할 때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학 공부할 때도 문해력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 책을 쓰면서 문해력 관련 책을 쓰면서 사례로 넣었는데요. 그냥 속력과 시간과 거리 이 공식을 가지고 푸는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문제에 해당되는 그 문제를 제가 실었는데요. 와, 이거는 이해력이 부족하면은 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물의 속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식만 외우고 풀면 안 풀립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물의 저항까지 고려해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거리 같은 거 잰다고 하더라도 또 시간이 바뀔 때 바뀌는 거에 따라 속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상황적인 장치들을 문해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학을 예시로 들었지만 나머진 다 더 그렇겠죠. 뭐 국어나 영어나 사회과학은 아까 말했던 개념어를 잘 챙겨가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수학도 심지어 이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이해해야 되지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문해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문해력을 기를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다 아시겠지만 기본은 독서가 기본인데요. 독서를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읽고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해력의 정의를 알았으니까 읽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자신의 생각으로 요약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의견을 넣을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의견을 넣을 때는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거를 고등학교 가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만약에 글 쓰는 게 어렵다면은 말로라도, 사실 이제 정확히 외곽적으로는 어린 시절에는 이 문자보다는 소리로 글을 읽거든요. 실제 뇌의 원리도 소리가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그냥 말로 이렇게 서로 내용을 주고받고 의견 주고받으면서 이런 훈련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고학년 이상 글 쓰는 게 익숙하고 글이 더 편한 친구들은 이제는 써봐야 됩니다. 글을 읽고 요약해보고 자기가 거기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적어보고 또 사람들과 얘기 나누면서 다양한 각도로 한번 판단해보고 이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중학교 때부터는 논술형 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을 진짜 해야 됩니다.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게 문제가 나올지 고민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떤 분량만큼을 가지고 풀어낼 것인지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아는 게 많고 이걸 쓴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의 틀에 맞게 훈련하지 않으면 또 이게 안 나오거든요. 아직 결정 안 됐지만 2028 학년도 수능이 혹시 변화가 되고 논술형 방식으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방식을 미리미리 훈련하신다면은 저는 분명히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렇게 문해력에 대해서 좀 전달하려다 보니까 많은 실제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뭐 정독, 속독, 뭐 발췌독 이런 다양한 종류들은 설명을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도 여러분들 충분히 오늘 이 미니 특강을 통해서 문해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문해력을 앞으로 더 키울 수 있는지 그 시기별로 좀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요, 이런 미니 특강 또 준비해 보도록 할 거고요.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 스터디 플렉스, 총 4가지잖아요. 공부 감정, 문해력, 공부 습관, 공부 방법 플러스 공부량, 이렇게 4가지 이거를 제가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 4가지를 잘 조화롭게 잘 아이들이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옆에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공부로 인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더 행복하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상 신영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